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의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가 3시간 만에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군부에 실패한 쿠데타냐, 현직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드넓게 펼쳐진 우유니 소금 평원이 아름다운 나라가 볼리비아죠. 근데 맞아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쿠데타 일으킨 군인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볼리비아 검찰은 후안 호세 순위가 전 육군 사령관을 무장 봉기와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6개월 예비적 구속 명령을 받았고요. 현행법상 재판에서 테러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역 5년에서 15년을, 무장 봉기 혐의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순위가는 지난 6월 26일에 수도 라파스의 무리오 광장에서 장갑차와 탱크를 집결한 뒤에 대통령궁을 부수고 무력으로 진입하는 등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가 3시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볼리비아 해군과 공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를 못했고요. 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순위가와 대면하는 장면이 현지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돼서 이제 이것도 조금 주목을 끌었고요. 네. 쿠데타 당시에 볼리비아 경찰은 전현직 장성 17명을 체포를 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순위가 장군이 네. 대통령의 쿠데타 지시한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러게요. 그 순위가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날 밤에 체포되기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네. 최근 루이스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아르세 대통령은 이제 쿠데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제 그 순위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셀프 쿠데타 가능성을 조금씩 제기하고 있고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남미에서는 셀프 쿠데타가 있었던 전례가 있다. 뭐 요걸 좀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루의 경우만 봐도 1992년 당시 대통령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그 독재를 위해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었고 네. 이를 모방해서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도 2022년에 셀프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실패를 했고요. 네. 앞으로 순위가가 그 쿠데타 주범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볼리비아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AP통신 등 저기 현지 르포를 한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외신들이.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보면 볼리비아인들 중 순위가 주장을 믿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쿠데타에도 대통령과 내각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장병 동원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궁 인근 통신시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살려둔 것 등 그리고 또 이제 군대 움직임을 생중계로 한 사실 네. 그리고 장병들이 신속하게 무리오 광장에서 물러난 점 쿠데타 발생 시점에 갑자기 무리오 광장에서 아르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왔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쿠데타 흐름과는 좀 다르게 사전에 조율된 듯한 석연치 않은 인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긴 네. 한데 일단 이 순위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순위가는 외신을 보면은 쿠데타를 시도하기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아르세가 직접 이제 발탁을 해서 네. 2022년부터 육군 최고 사령관 자리에 임명을 했고요. 순위가 인관 시험은 이제 순위가의 인관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이 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진급 발표가 있자 동료들이 이제 어리둥절해하고 네. 그리고 좀 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요. 네. 그리고 아르세가 이제 순위가의 충성심에 보답하기 위한 인사였다.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다고 하고요. 아르세가 올해 1월 군 고위직을 개편했을 때도 순위가는 육군 사령관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소재 남미 싱크탱크 안데스 정보 네트워크의 카트린 레데버 책임감이 이제 평가하는 걸 보면 네. 순위가는 아르세의 사람이다. 네. 이번 쿠데타 주모자가 아니고 다소 둔하기는 해도 아르세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우직한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럼 네. 군인으로서는 뭐
네. 예, 충성을 해야죠. 굉장히 이제 네. 군인에 알맞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사람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순위가는 2013년에 육군이 이제 어린이와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정된 이제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이제 육군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이제 자금을 유용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순위가는 당시 부하들을 이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군 전문가들은 이제 순위가에 대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 능력이 없는 군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순위가가 전략적으로 주요 인사나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아르세와 개인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고 강력한 노동조합들과도 관계도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왔다고 하고요. 네. 현재 순위가가 이제 아르세와 농구 코트에서 땀에 흠뻑 젖어서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또 온라인상에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르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쿠데타를 했다가 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볼리비아에서는 근데 뭐 쿠데타가 일상화돼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네,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 남미에서도 그렇지만 볼리비아에서도 이제 쿠데타 발생이 이상하지는 않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1950년 이래로 23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네. 그중에 12번을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0년 전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따지면 쿠데타는 무려 200번 가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쿠데타는 2019년으로 아르세와 한때 좌파 사회주의 운동당 동맹이었던 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임 이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르세 대통령과 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지금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동맹인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네. 그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 간의 권력 암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쿠데타 시도는 아르세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짠 드라마인데 결국 블랙 코미디가 되고 말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모랄레스는 2019년에 사선에 도전했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개표 결과 조작이 있었다. 뭐 이런 폭로가 나왔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2005년부터 14년간 지속된 볼리비아 최장기 집권자 모랄레스 시대가 요 사태로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모랄레스는 군 수뇌부에서 이후에 멕시코로 쫓겨났다가 네. 당시 모랄레스의 측근이었던 이제 그 아르세가 이제 망명한 뒤에 이제 모랄레스가 망명한 뒤에 치러진 2020년 대선에서 사회주의 운동당 후보로 출마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랄레스는 아르세 정부 출범 후에 망명 1년 만에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집권당 대표로서 이제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아르세하고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 이제 모랄레스가 세력을 모아서 현직 대통령인 아르세를 당에서 이제 제명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랄레스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이 출마하거나 안 되면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라도 아르세를 권좌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모랄레스는 이번 쿠데타 주범도 아르세라고 보고 있고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나 뭐 어떤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에 뭐 승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외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쿠데타 시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볼리비아인들이 기성 좌파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런 이유로 그 옆 나라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 네,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밀레이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우익 자유지상주의를 이제 극단적으로 옹호하고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 또는 이제 극우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이제 민심이 이렇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아르세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랄레스의 경우는 사연임 시도를 할 때 볼리비아 유권자들이 이미 이제 장기 집권에 조금 신물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모랄레스가 본인이 직접 뛰는 게 무리라고 판단을 하면 네.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그 모랄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 사회주의 운동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보니까 네. 볼리비아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전체 인구의 55%가 원주민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모랄레스도 2005년에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전현직 권력이 이렇게 갈등이 아주 극심하게 되다 보면 사실 피해는 국민들이고 네. 경제도 지금 사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네. 국가 운영 제대로 될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인데 네.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현직 대통령 간에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일단 정부 운영은 어렵게 됐고 경제 문제는 악화됐고 볼리비아 사람들은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연일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내에서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르세 정부의 모든 노력을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인 아르세는 경제학자로 2005년 모랄레스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 경제 계획을 수립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후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장관까지 지냈고요. 모랄레스 재임 시기에 볼리비아는 석유, 가스, 광업, 전기 같은 이제 전략적 부문을 모두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했고 네. 그 결과 볼리비아 경제가 15년 동안 3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네. 빈곤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미화 $2 미만으로 생활하는 볼리비아인들의 비율이 네. 2003년에는 45%까지 달했는데 네. 10년 후에는 19%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소득 불평등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합니다. 예, 뭐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는데 네. 이게 경제 다시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원 수출에 이제 의존하는 경제 모델에 이제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볼리비아 수출의 80%와 수입의 절반을 광업과 가스 부문이 차지하면서 2013년까지는 이제 경제가 화랑을 탔죠. 하지만 이제 국가 경제 기적을 이끌었던 가스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고 네. 세수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 다각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던 게 볼리비아 인구는 이제 83%가 비공식 부문인 농업하고 서비스 부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둘러싸인 이제 국가라 가지고 네. 교역이 쉽지가 않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의 99%가 소규모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이 2021년부터 국가 최고의 수출품이 되기는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세금이 면제되는 많은 소규모 협동조합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수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을 대체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또 급격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제 경제가 더 타격을 받았고 네. 당시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으면서 정부가 이제 공공 지출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 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정부의 부채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약 80% 가량 된다고 하고요. 네, 네.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볼리비아 국채를 위험 자산인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외환 위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성장을 위해서 남은 방법은 세계 최대 규모인 볼리비아 미개발 리튬을 이제 확보하는 것인데 네. 볼리비아의 국영 리튬 기업인 YLB가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세 정부에서 이제 리튬 자원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과 합작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의회의 승인은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결국 정치의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그리고 볼리비아 외교장관이 이제 지난 4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네. 우리는 브릭스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이 경제적이고 우호적인 공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발언한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릭스는 이제 중국, 러시아 주도의 신흥경제국 연합체로 그렇죠. 2006년에 창설이 됐죠. 미국으로서는 좀 거슬리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기들 뒷마당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치고 그렇죠. 들어오는 게 이제 반가울 리는 없을 테고요. 더군다나 반미 좌파 정권인데다가 자원 매장량이 너무 많아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볼리비아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네. 2019년 모랄레스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임할 때도 미국 개입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모랄레스도 당시 이제 대국민 연설에서 내재는 원주민이고 좌파이고 반제국주의자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볼리비아는 최근에는 이란과 국방 협력도 맺고 있어서 영내 안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란산 드론 배치를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영내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란은 베네수엘라, 쿠바와 관계를 강화한 뒤에 볼리비아와도 이제 이런 협정을 맺어서 남미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란이.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극심한 국내 정치 불안과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볼리비아를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계속 지켜볼까요? 아니면 뭔가 개입을 할까요? 일단은 미국 선거부터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쿠데타이냐 대통령의 자작극이냐 이제 볼리비아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어떤 증거가 나와야겠죠. 지금은 증거가 그냥 나와야겠죠. 썰만 무성한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점은 200여 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점이 그러게요.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쿠데타가 이렇게 네. 일상화돼 있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 볼리비아의 사회 경제적인 사정까지 오늘 수상한 GPS에서 살펴봤습니다. 이현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